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호열사 1족 최강전설입니다. 2명을 선택해 팀전을 하는데 태그 플레이가 안돼서 살짝 아쉬운데요, 오프닝 마저 보시고요 바로 게임 플레이 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조작에 대한 설명, 우린 이런거 오락실에서 건너뛰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윗줄에 8명, 아랫줄에 8명, 그리고 제일 아래칸에 혼자 딸랑 있는 쿠로코라는 캐릭터, 파트너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플레이 해볼 캐릭터는요, 스토리상 비운의 여주인공 오타네 할머니랑 제일 나이가 어린 넘버원 킨타로와 함께 팀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 호열사 1족 최강전설. 이 게임은 아틀러스, 지금은 여신전생이나 페르소냐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됐죠. 이 게임도 만들었습니다. 1995년 9월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이 게임은 호열사 1족 정통 스토리로 보시면 안되고요, 외전입니다. 이 게임이 발매될 때 당시에 킹오파가, 그리고 철권도 태그가 있었고요. 그렇게 팀플레이가 유행을 하니까 호열사 1족도 팀플레이가 가능한 외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출시를 했는데, 아쉽게 태그 플레이는 안됩니다. 그냥 앞선 한 명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앞, 뒤 순서를 또 바꿀 수가 없어요. 무조건 킨타로 먼저 하고요. 킨타로는 파트너, 그리고 리더인 오타네 할머니가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의 방구를 맞고서 아이가 기절을 하네요. 저 방구 계속 낍니다. 할아버지의 방구를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저도 좀 나이가 드니까 방구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릴 때보다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좀 상관이 있나요? 네. 버튼은 모두 4개를 사용합니다. 약손, 강손, 약발, 강발. 버튼 조합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공격할 때 약손, 약발을 동시에 누르면 상대 공격을 가드했을 때 딜레이 없이 바로 공격이 가능한데요, 거의 쓸모없습니다. 일단 하단 방어는 불가능하고요, 상대 공격이 기술로 들어오는 거는 또 방어를 못합니다. 일반 기술만 가드 후 반격이 가능하고요, 강발, 강손을 누르면은 강한 공격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첫 판은 쉽게 이겼네요. 이 게임은 팀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떤 팀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팀의 이름이 재밌게 지어지는데요, 우리 팀은 폭주 페어입니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폭주라고 하면은 제어되지 못하는 스피드나 강한 힘을 말하죠. 뒤에 페어는 2명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은 조합이 좋다는 얘기겠죠. 강한 힘을 가진 팀플레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상대편은 여자끼리 페어, 그냥 여성팀일 뿐입니다. 우리 팀의 이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상대하는 팀의 조합의 이름을 보는 것도 이 게임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쇼츠로도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킨타로는 상대방을 물면은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에 따라서 무는 부위가 좀 달라요. 예쁘냐 안 예쁘냐, 남자냐 여자냐, 여자도 나이가 좀 드셨냐 안 드셨냐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킨타로가 쿠라라의 무는 부위가 계획된 걸까요? 우연일까요? 킨타로가 이 편에서는 변신할 때 대인간 포치로 변신을 했는데, 여기서는 작은 악마로 변신을 합니다. 개인간 포치도 괜찮지만요, 악마로 변신하는 것도 꽤 성능이 괜찮습니다. 변신 후
가드가 안 되는 단점이 있고 한 대 맞으면 변신이 풀린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이동 속도 굉장히 빠르고 공중도 날아다닙니다. 공격 속도도 빨라서 CPU가 가드를 잘 못합니다. 잘 맞아줘요. 악마로 변신해서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타로 녀석 이번에 정말 원없이 상대방을 깨물어 봤고요. 호감게임TV는 언제나 시청자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이번 상대는 이 순간만 페어라는 걸 보니까 저 둘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 상대 레이지는 얼굴을 깨뭅니다. 킨타로 성격이 확실하죠. 팀플레이인데 이겨서 킨타로만 플레이를 하니까요. 할머니 플레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판은 일부러 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격 기술 약손과 약발을 동시에 누르면은 가드 후의 모션이 약간 다릅니다. 정말 심리전 잘하시는 분 아니면은 반격기 한다고 약손 약발을 난무하면은 이렇게 맞아요. 아휴, 드디어 오탄의 할머니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킨타로가 모았던 분노 게이지는 할머니한테로도 이어지네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오탄의 할머니의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탄의 할머니의 시그니처 같은 기술이죠. 암쇄치라는 틀니 날리기 공격. 정말 틀니 날리기 공격은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기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의 원조 변신 캐릭터 상대방의 기를 쪽쪽 빨아먹으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로 돌아갑니다. 변신 전의 나이는 78세. 그리고 기흡수 후 회춘 하면은 몇 살로 보이시나요? 18세입니다. 낭낭 18세. 무려 60년을 회춘을 합니다. 잠시뿐이지만요. 변신하고 날리는 돌연하라는 불 하트는 위력도 좋고요. CPU가 잘 맞아줍니다. 다음 상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이별의 키스로 상대방을 보내주고요. 이제 스님 등장입니다. 이번 스테이지 배경이 되는 이 무대는 스님의 절 지하에 있는 나이트라고 할까요? 절 지하에 지어진 공간입니다. 속세의 유흥을 좋아하는 스님에게도 이별의 키스를 하고 이번 스테이지 마무리합니다. 이번 상대 포치네요. 원래 킨타로가 변신을 하면 저 포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의 이 공격은 강손 강발 동시에 눌렀을 때 나오는 공격입니다.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빈틈이 많거든요. 이 기술도 봉인해 두셔야지 됩니다. 코이코이 잉어 이 기술도 대공기로는 쓸만한데 모으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성능은 좋다는 거. 공중장풍 꽤 괜찮은 쓸만한 기술이고요. 도끼를 크게 휘두르는 붕스윙은 상대방의 장풍 돌려주기도 가능합니다. 초필살기는 버튼 4개를 누르면은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맞는 모션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필살기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킨타로. 이번 상대는 오시마. 우리 캐릭터는 6살. 오시마 할머니의 나이는 101살입니다. 잡기 공격인데 상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신을 하면은 앞으로 달려와서
닭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한 대 맞아서 바로 변신이 풀렸죠. 악마 변신 후 이렇게 찌르기 공격 생각보다 잘 맞아주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반격을 조금 하네요. 역시 마무리는 초필살기로 해주는 게 기분이 좋죠. 바로 전 스테이지는 엄마와 딸의 대결이었고요. 이번에는 킨타로의 무는 방법을 보면은 이 게임에서 이 캐릭터는 미인이구나, 미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감별 캐릭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아무튼 이번 상대는 인연 페어. 저 둘은 커플인 줄 알았는데 결혼 안 하거든요. 지금 상대 애니 해밀턴은 키스 웨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 둘은 인연일까요? 악연인데도 인연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니 해밀턴이 초필살기를 쓸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큰 기술에 걸렸네요. 해밀턴은 1편에서 단발머리에다가 이쁘지도 않았고요. 거기다 기술도 안 좋아서 인기 없는 캐릭터였는데 2편부터는 머리카락도 길어져서 여성스러움이 풍기는 미인 캐릭터가 됐고요. 성능도 1편보다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기 캐릭터는 아니었던 걸로 우리 동네 오락실에서는 별로 인기 없었네요. 지금 이 캐릭터가 인기 좋았죠. 화이트 버팔로. 기본기가 정말 충실한 캐릭터입니다. 도발이 있는 게임인데 도발을 하니까 기 게이지도 올라가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도발 기술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편부터 개근을 했던 캐릭터죠. 처음에는 기본기가 충실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고 파워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캐릭터인데 파면 팔수록 단점만 보이는 캐릭터라서 우리 동네에서는 초반에만 인기 좋았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외면을 받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할머니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킨타로를 일부러 져야지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네요. 게임 하면은 대표 캐릭터들은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데 호열살 쪽을 생각하면은 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호열살 쪽에 얼굴 마담을 맡은 대표 캐릭터 오타네 할머니입니다. 변신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캐릭터를 모두 잘 다루려면은 손이 많이 가죠. 그런 만큼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정말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불타는 사랑의 하트로 이번 스테이지도 마무리했고요. 클라라가 변신을 하면은 저 모습인데 킨타로의 포치가 따로 있는 것처럼 클라라의 슈퍼 클라라도 따로 캐릭터가 있고요. 킨타로로 플레이를 해보니까 슈퍼 클라라한테는 킨타로가 상성이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장풍 튕기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장풍을 계속 튕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장풍은 킨타로가 키가 작아서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풍 튕기기 부담없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슈퍼 클라라가 예쁘냐고요? 미인 감별사 킨타로가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마로 변신했을 때 창끝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상대편이 가드하면 혹시라도 도트 데미지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번 상대는 우리 리더의 언니 오우메입니다. 호열사일 쪽 1편의 최종 보스로 등장을 했죠. 18살에 자기 어머니를 쓰러뜨리고 무려 60년 동안 당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최고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1편의 스토리 엔딩을 보면은 결국 쌍둥이 동생한테 당주의 자리를 내주게 되죠. 남들이 보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서 누가 당주를 해도 상관이 없었겠죠. 네, 킨타로 선에서 오음의 할머니 정리를 했고요. 이번 상대는 러블리 페어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상대 안젤라 벨티, 그녀는 전 세계의 모든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남자랑 한 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유토도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나 봅니다. 아니면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요. 안젤라 벨티, 그녀는 1편에서 파워 담당을 맡았죠. 장기예프의 모션을 따라했었던 걸로 유명하고요. 안젤라 벨티가 키가 워낙 크니까 킨타로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깨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미인일까요? 최강전설에서 추가된 기술입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난 후 번개가 빠지직했죠. 위력도 좋고 장거리 기술이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발동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최강의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게임은 오락실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게임 자체가 워낙에 B급 게임이었는데 팀을 짰어도 선수 교체가 안 되고요. 이 게임은 주력 캐릭터를 대부분 하나만 공략을 했기 때문에 팀으로 다른 캐릭터를 고르지를 않았죠.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같은 캐릭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동일 캐릭터로 팀을 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단점보다는 당시에 다른 대전격투 게임 킹오퍼가 워낙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게임이 관심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했죠. 1편부터가 약간 2군의 느낌이 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시리즈 내내 계속 그렇게 됐고요. 게임의 난이도 또한 중반까지는 할만한데 3판, 4판부터는 급상승한 난이도 때문에 정말 이 게임 엔딩을 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 엔딩 보신 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 엔딩을 못 봤습니다. 인기가 좀 덜 해서 그랬는지 좋은 자리에 있었던 게임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등장하고 어느 순간 오락실에서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 좀 좋아했는데 아쉬웠어요. 금방 사라져가지고. 우리 상대 사하드 아스란 류토, 파이터로 아시는데 파이터 아닙니다. 마술사입니다. 최강전설에 와서는 앵무새로도 변신을 합니다. 아까 앵무새로 변신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날리는 거 보셨죠? 이번 상대는 비참한 페어라고 하는데 삼촌과 조카 뻘의 남자들끼리의 팀이라서 비참한 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 킨타로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키스웨인하고 킨타로 둘 다 불운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참한 페어라고 이름을 지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스웨인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빠 탓이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진 노릇을 하면서 학우들을 괴롭혔고요. 퇴학도 당하고 성인이 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애니 해밀턴이랑 연인이기도 하고요. 한때는 젊어진 오타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나이 차를 극복을 못했죠. 이번에는 킨타로끼리의 대결이 됐네요. 게임의 배경은 킨타로가 다니는 유치원이고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색깔이 좀 더 진한 빨간색이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킨타로입니다. 킨타로는 체격이 작기 때문에 리치도 짧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동시에 서로 공격을 했을 때는 판정이 킨타로가 좀 우세한 편입니다. 판정이 우세한 것만으로도 대전 격투 게임에서는 꽤나 유리하죠. 그리고 깨무는 공격 후에 변신도 하잖아요. 토치로 변신했을 때도 악마로 변신했을 때도 꽤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킨타로로 플레이하기 꽤 재밌습니다. 깨물기로 드디어 모든 여정을 다 마쳤고요. 이제 이 게임의 최종 보스 척 만나러 갑니다. 항상 우리의 뒤에서 응원을 해주던 쿠로코가 첫 상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게임에 등장하는 쿠로코는 나이는 14살이라는 설정이 있고요. 덩치가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답니다. 저 옷을 입으면은 체구가 작아 보이는 착시를 보여준다는데 글쎄요, 착시라고 하기에는 킨타로랑 비슷하죠. 사무라이 스피리츠 시리즈에서도 쿠로코를 우리는 자주 봤습니다. 뒤에서 심판을 봐줬죠. 이 게임에서의 쿠로코는 심판은 아니고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안의 당주 대결에 나오는 캐릭터의 보좌관 비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을 땐 우리의 쿠로코는 환호를 합니다. 상대편 쿠로코는 슬퍼하고요. 이 게임의 끝판왕입니다. 척. 집안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고요. 세계 격투의 넘버원. 최종 보스지만 숨겨진 키입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플레이할 수 있고요. 최종 보스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도 사기캐가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고요. 제가 킨타로랑 할머니를 선택을 한 이유가 공중에서 장풍을 쏘면은 잘 맞아줍니다. 아유, 저 장풍 레이저 빔이 길게 나오죠. 우리의 장풍을 무시하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면서 장풍을 쏴야 되는 공중 장풍을 쏘는 캐릭터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오타네 할머니가 공중에서 장풍을 쏘려면 그렇죠, 이렇게 변신을 해야지 됩니다. 공중 장풍 가능하죠. 위력도 좋고요. 일단 맞으면 넘어진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변신이 풀렸습니다. 한 번 더 잡기는 어렵겠지만 필살기 게이지가 가득 찼으니까요. 필살기를 발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의 장풍 공격 다 무마시키죠. 역시 믿을 건 초필살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엔딩이 궁금하네요.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페이크고요. 아직 한 판 남았습니다. 최종 승자를 가리기 위한 단판 승부입니다. 이 게임은 로열셀 쪽 외전이기 때문에 우승을 한다고 해도 당주가 된 건 아니고요. 현재 당주인 할아버지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 대회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핏줄이 아닌 외지인이 최종 보스로 등장을 한 거고요. 게임 시작할 때 파트너와 리더를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리더를 우리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딩은 리더의 엔딩을 보여준다는 얘기네요. 우리 귀여운 손주 같은 녀석 뽀뽀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타네 할머니의 우승이네요.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주의 자리는 오르지 못했지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오타네 할머니 미인계를 이용해서 다시 당주의 자리를 노려봤나 봅니다. 하지만 줄 리가 없죠.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